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요 579페이지에 있는 어떤 서식을 할 거냐 하면 우리 여기 보시면 이 신용카드 매출 전폐동 발행금액 직계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수령금액 합계표 이걸 해보겠습니다. 수령금액 합계표. 요 지금 이 서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수령금액. 방금 전에 배웠던 거는 발행금액이죠, 그죠? 발행은 매출자 입장, 수령은요? 누구 입장입니까? 매출자 입장이에요? 매입자 입장이에요? 매입자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발행은 매출자 입장. 그죠? 제가 이제 유형구분 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면요. 매출자, 받았다 하면 매입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수령금액 합계표는 신용카드를 받았다니까 매입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매입자. 수령금액 합계표. 옛날에는 이 용어가 신용카드 수치 명세표라고 불렸는데요. 요 얘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서식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취지가 뭐냐면 간편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확인되는 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매개가 생기죠. 어차피 누가 매출하고 누가 매입했는지를 알면은 체크만 되면 되니까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그죠? 그 정비가 나타나는데 그 정비가 뭐야? 신용카드하고 그죠? 현금 영수증 같은 게 있더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 등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로 간단하게 이렇게 신용카드에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에 결제한 것도 뭐야?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되 우리가 요건이 뭐냐면요. 이 명세표를 내도록 합니다. 이걸 지금 간편한 매입세 공제를 해주되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바로 있죠. 서식 내고, 서식은 요 서식 내고 5년 보관. 현물 전표 있잖아요. 그죠? 전표를,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이나 할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있죠.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신청서 내고 5년 동안 보관한다라면요. 이게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신용카드 예안 있죠. 수령금액의 공제 요건에 보면 공제 요건이 지금 요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요건에 대한 그죠?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이걸 요거 말고 다른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이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세법 규정에서는 요 두 가지 요건이지만 추가적인 요건을 좀 더 챙겨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제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용카드에 의해서 있죠. 신용카드 등에 의해서 매입세금을 공제를 받는다는 말은 뭐냐면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그죠? 의한 매입세 공제 대상일 것. 이 말은 뭐냐면 이 불공제되는 거 있잖아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 돼야지만이 된다 이거죠.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공제되지 않은 것을 신용카드로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즉 여기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 공제 대상이란 말은 불공제 있죠. 불공 매입세건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불공제 매입세액을 되는 것을 카드로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접대 관련 매입세 세금계산 받고 접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이죠. 그 불공제 매입세액을 카드로 끊는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일반 과세 사업자의 매입분이어야 된다. 매입분이어야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원칙적인 매입세 공제 요건이 나도 일반과세, 너도 일반과세 요건을 만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과 일반끼리의 거래에 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나는 일반 매입자, 그죠? 아무 가게에 가서 우리가 뭐 사무용품도 있죠. 한 20만 원짜리를 하고 이렇게 카드를 끊었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럼 그걸 매입세 무턱대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자의 신분이 뭡니까? 일반 과세가 아니고 간이과세일 수도 있어요. 흔히 일어나는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간이과세자 매입분을 그저 끊어가지고 매입세 공제 들어갔다가 토해내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입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여러분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교부분은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두 개의 정비용을 같이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까 전처럼. 하지만 같이 매입했다. 세금계산 받았다. 카드를 결제했다. 하면 세금계산서에 의한 원칙적인 매입세 공제가 되니 추가적으로 뭡니까? 이걸로 해서 매입세 공제가 들어가면 이중공제가 되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라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아 먹어라 이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추가적으로 더 새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카드랄지 신용카드 등의 범위는요. 여기는 뭐 아니지만 일반 경비를 염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접대비는 지금 이거하고 없지만 그냥 같이 좀 얘기하겠습니다. 일반 경비는요, 임직원 카드 있죠. 임직원 카드하고 법인카드 다 되지만, 접대비는요, 법인카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일반 경비라면요, 임직원 카드가 가능하니까 임직원의 카드에 대한 예약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카드를 구분하는데요. 요거는 임직원 카드는요, 그냥 4번 기타, 신용, 카드 구분할 때, 그죠? 나중에 여기에 했을 때, 밑에 보시면, 만약 1월 1일이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분할 때 보면 여기 카드에 대한 구분이 있잖아요. 현금은 현금 영수증, 2번은요. 복지카드는 여러분과 관계없습니다. 유료용 카드에 복지카드가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고, 3번이 뭡니까? 사업용 신용카드는 보통 법인 신용카드를 얘기합니다. 요거는 뭡니까? 법인카드는요. 3번 사업용, 그래서 과세당국에 있죠.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고 쓰는 카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4번 신용은요. 그냥 일반적인 뭡니까? 임직원 카드로 썼을 때 있죠. 하는 구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카드는 이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그죠? 밑에 보시면 여기가 보면 제 이름이 아니고 있죠. 성남전산 여기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기업이라도 그냥 은행에서는 이걸 법인 카드라 해요. 법인 외관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등록하고 쓰는 카드거든요.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그럼 이걸로 좋은 점은 이걸로 등록해서 쓰면 이 사업용으로 쓴 거는 다 입증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 다 사업용으로 쓴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사업용 계좌랄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구분을 하시면 되겠죠. 카드 되겠죠. 그러면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어요. 솔직히 뭐가 어렵습니까? 이것도 출제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할 거냐면 579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낙동은 일기 예정신고 시에 우리 수령금액 합계표를 작성하고 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부가세 신고서도 작성해봐라 이거죠. 그 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고 카드 회원번호는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거는 사업용 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번호가 1, 2, 3, 4 있다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넘겨보세요. 뒤쪽에 넘기니까 580페이지 보니까 5가지 거래, 그죠? 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죠? 그 5가지 내역 중에서 여러분들은 공제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거 날려 주셔야 되겠고, 카드는 전부 다 뭡니까?
임직원 카드가 아니고 다 법인 신용카드라는 거 동일하니까 별로 논점이 안 되고 같이 한번 논점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 내용부터 봅니다. 두리 슈퍼 거래처 선물 구입이 됩니까? 안 되죠? 선물 구입은 어떻게 됩니까? 불공이잖아요. 1번 날립니다. 두 번째 직원의 복리후생비 되고 사무용품이 되고 지방 출장 숙박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그죠? 숙박비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할까요? 숙박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숙박비, 여기가 뭐 왕궁 호텔이잖아요. 왕궁 호텔이 아니라 왕궁 사우나라면 안 되죠. 왜 왕궁 사우나면 안 될까요? 모기미 업종 압니까? 목욕, 이용, 미용업 이런 것들은요. 입장권을 발행한 사업 이런 것들은요. 신용카드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대한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된다. 그 다음에 굿즈 한번 보세요. 세금계산서 발급 보입니까? 기 발급했으니까 그 수단에 의해서 받아모이는 이것도 안 된다. 일단 두 개 날렸죠? 그러면 지금 1번 두리슈퍼하고 굿즈는 날라갑니다. 세 건의 거래. 공급자의 유형봅니다. 과세유형. 일반 음식점 가능하고 소매업, 간이가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용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일반이다. 그죠? 밑에 숙박업 일반 가세입니다. 그러면 대상이 되는 거는요. 결국은 5건 중에서 2건의 거래만 그죠? 이거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요. 자, 여기 뭐 2건의 거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1월 20일 날 3번 삼성카드 공급자는 보면은 뭐 일동상에 없네요. 뭐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F 평정기 이하면 보통 있습니다. 지금 없어가 그런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222 7 이렇게 하고 카드 번호는요. 방금 했던 앞에서 보면 1, 2, 3, 4 5689-5 114-5851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공급가액을 보면은 33만원, 30만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한 건 더 가능한 거 왕궁호텔 보겠습니다. 2월 20일 되고 3번 여기는 왕궁 5553 자, 이렇게 해서 보면 50만원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있죠. 우리 신용카드에 의해서 그죠? 공제 가능한 금액 얼마가 됩니까? 80만원이지 않습니까? 신용카드에 의해서 80만원 신용카드에 의해서 80만원 그리고 8만원 이거를 어디에? 신고서에 반영해봐라 이 말이죠. 신고서에 반영하면 어디에 반영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해가지고 저장하고요. 신고서에 가서 일기 예정신고 기간에 3월 30일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없지 않습니까? 이건 자동으로 끌어오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입력하겠습니까? 여기 보면 신용카드 그죠? 그 밖에 이쪽에 일반 매입에 80만 넣었고요. 8만 넣었고 해당 요거는 자동으로 못 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금액에 대한 있죠. 내역서가 거기에 나타나야 되겠죠. 딱딱. 그러니까 이제 신고서를 이제 확인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이런 서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서식 한 5개 가까이 했나? 4개쯤 했나? 하여튼 한 5개쯤 했죠. 금방 하죠. 이제 3개 남았어요. 금방. 어제 매입세가 하고 최고 큰 볼륨이 뭐냐면 공통 매입세가 안분기사인데 그 얘기가 한 1시간 반 정도는 해야 돼요. 그거 하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금방 하니까. 우리 어제 일단 큰 산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이제 했으니까 가산세 그죠? 이제 했으니까 그걸 나중에 요거 끝내고 이제 종합적으로 있죠. 신고서를 작성하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